이 지역 죽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43회는 단순한 멜로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파국의 서막이었어요. 심장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이지혁. 그런데 정말 이게 우연일까요? 모든 행복이 절정에 달한 바로 그 순간, 죽음 선고를 받는 이 타이밍.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43회는 두 개의 세계로 나뉩니다. 하나는 빛나는 승리의 세계. 박영란은 드디어 프리덤 작가로서의 지위를 되찾았고, 이상철은 꿈에 그리던 재취업에 성공했죠. 이지환과 영라 사이에는 우정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박진석의 집안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어둠 그 자체입니다. 이지혁이 받은 진단서, 바이러스성 심근염의 흔적, 심장 비대, 심장 이식 필요. 의사는 말합니다. 심장 이식 대기자도 많고 뇌사자가 생겨야 하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이지혁은 조용히 묻습니다. 제 차례가 오지 않는다면? 의사의 대답은 명확했죠. 기다리다가 죽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 병이 발견된 타이밍입니다. 지은호와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던 순간, 그가 AP그룹 대표로서 첫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박성재가 이수빈을 향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 방황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치밀하게 계산한 결과일까요? 특히 이지혁이 도쿄 출장을 다녀온 직후라는 점, 갑작스러운 출장 일정, 그리고 그 출장에서 밤새 미팅을 했다는 그의 말.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혹시 그 출장 중에 이미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지은호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재촉하냐고? 라는 차갑고도 이상한 답장. 평소 지은호에게 따뜻했던 이지혁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빠빠. 단 3글자.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보낸 문자의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보낸 거죠. 지은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요? 그날 일하라니? 출장 가던 날, 같이 점심 먹은 날? 하지만 이지혁은 철저하게 선을 긋습니다. 회사 일로만 대화하고 개인적인 질문은 모두 무시하죠. 그 이미지하우스 3개의 최종 파일 보내줘요. 오늘까지 처리해야 돼. 업무적이고 차갑고 냉정한 말투. 3일 전만 해도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확인했던 두 사람 사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이겁니다. 이지혁은 정말 갑자기 마음이 식은 걸까요? 아니면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지은호를 멀리 밀어내기 시작한 걸까요? 그의 대사를 다시 들어보세요. 회사를 집중해야 할 일이 생겼어. 그걸 내가 왜 너한테 말해야 하느냐? 대표가 되면 비밀도 생기는 법이야. 비밀. 그가 말하는 비밀은 과연 회사 일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죽음일까요? 더 섬뜩한 건 박성재와의 대화입니다. 성재가 이수빈 때문에 힘들어하며 이지혁을 함께 운동하자고 제안합니다. 마라톤, 농구, 자전거. 평소 같지 않게 집요하게 지혁을 끌어내려 하죠. 야, 내가 너한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저런 적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치대본 적 있냐? 이 대사, 단순히 친구를 위로하려는 말일까요? 그리고 이지혁이 성재에게 한 말. 너 내 뒤치다꺼리 해야겠다. 뒤치다꺼리.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자신이 죽은 후 남겨질 일들을 성재에게 부탁하려는 복선은 아니었을까요? 한편 고성희와 박진석의 집안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퇴근하기 전까지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집에 왔을 때 그 낯짝 보이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고. 박진석이가 고성희에게 내린 최후 통첩입니다. 그것도 집안에서 쫓아내는 수준이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우주익. 고성에 관련된 어떤 일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버렸다고 말하죠. 여기서 주목할 건 고성희의 계획이 한 단계씩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로 말합니다. 차질없지? 확실하게 첫 단계 끝났어. 그럼 다음 거 준비해. 첫 단계, 다음 단계. 이건 명백히 계획된 수순입니다. 고성희는 이수빈을 성재와 떼어놓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움직였습니다. 이수빈의 집안 배경을 조사하고 아버지는 백수의 엄마는 점원, 오빠 둘도 그렇고 본인은 유튜브 하는 애라며 무시했죠.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수빈의 큰 오빠가 바로 AP그룹 대표 이지혁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친구 지혁이 바로 그 이지혁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녀는 잠시 당황합니다. 지혁 대표가 지은하고 당신의 관계를 아는구나. 그래서 지혁 동생이 수빈을 성재하고 떼어놓으려고 한 거야. 하지만 금방 평정심을 되찾습니다. 당신답지 않게 어둡고 산만하다 했는데 오늘 싹 돌아왔잖아. 원래 구성이로. 고성이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성재와 이수빈의 관계는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 정도에 불과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고성이가 진행하는 단계별 계획에 혹시 이지혁의 병도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너무 극단적인 추측일까요? 하지만 드라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심할 만한 단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43회에서 가장 따뜻했던 장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박영나와 이지환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축하할 일인가? 프리덤 작가로서의 지위를 되찾은 영나를 위해 지환은 깜짝 파티를 준비합니다. 촛불, 케이크, 풍선. 얼마나 공들였을까요? 안에 있는 너 몰래 살금살금도 안 했느라 나 진짜 종아리에 쥐 날 뻔했어. 영나는 감동합니다. 너무 감동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돌아봅니다. 우리 이제 무슨 사이야? 영나의 질문에 지환은 대답합니다. 우리 친구지. 아니 전우지. 친구. 전우.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그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환이 영나를 바라보는 눈빛, 영나가 지환에게 고마워하는 그 표정. 이건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특히 지환의 대사를 주목해보세요. 나 이제 겁 안 나. 봤잖아. 나 이제 위치 추적도 하고 변장 잠입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영나가 변했다고 말하자 지환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야. 너 원래 그런 애였어. 네가 몰랐을 뿐이지. 그리고 이어지는 말. 좋아하는 일은 열정적이고 속 깊고 남한테 고마울 줄도 알고 대담한 면도 있는 뭐 그런 애지. 이건 단순한 친구에게 하는 칭찬이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를 오래 지켜보고 이해하고 아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영나는 대답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 이건 분명 우정 이상입니다. 하지만 둘 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죠.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섬뜩한 건 이게 마지막 장면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나면 진짜 오빠랑 마지막이네. 영나가 보디가드 계약이 끝난다는 의미로 한 말이지만 혹시 이게 진짜 마지막 만남의 복선은 아닐까요? 이상철이 드디어 재취업에 성공합니다. 오피스텔 방실에서 연락이 왔죠. 취직됐어. 가족들은 환호합니다. 특히 지혁이 도쿄 출장을 간 사이에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이상철은 이틀이나 참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2박 3일 참았어? 김다정의 질문에 이상철은 대답합니다. 아,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건 분명 대단한 일입니다. 정년퇴직 후 백수가 된 가장이 재취업에 성공한 거니까요. 그런데 왜 참았을까요? 식구들 다 했을 때 한 번에 얘기하려고 그랬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자신의 기쁨을 억누르고 가족들, 특히 아들 지혁의 상태를 먼저 살피려 했던 건 아닐까요? 이상철과 지혁의 관계는 43회 내내 미묘하게 그려집니다. 과거 지혁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 아버지 잘못했어. 아버지하고 화해도 했는데. 두 사람은 화해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철이 재취업한 회사. 전기사라는 직함.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지혁이 AP그룹 대표가 된 지금 아버지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이 타이밍이요. 혹시 이건 지혁이 아버지를 위해 마련한 마지막 선물은 아닐까요? 자신이 죽기 전에 아버지가 다시 사회인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고 싶었던 걸까요? 박성재는 여전히 이수빈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빈이가 너무 보고 싶어. 전화하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그것도 미칠 것 같은데. 절친 이지혁에게 털어놓는 성재의 고백. 하지만 지혁은 냉정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너도 책임감을 좀 가지라고 임마. 책임감. 지혁이 말하는 책임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연애 감정을 정리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성재는 집안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또 난장판이야. 내가 숨 쉴 공간이 없다고. 박진석과 고성의 사이의 갈등,
그리고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기대. 성재는 그 모든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성재가 이수빈에게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수빈은 성재에게 탈출구였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금수저 인생, 부유하지만 외로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거죠. 하지만 그 탈출구는 닫혔습니다. 고성희와 집안의 반대, 그리고 이수빈 스스로도 성재를 정리하려는 모습. 성재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지혁에게 매달립니다. 하지만 지혁은 넌 내 뒤치다꺼리해야겠다. 하지만 정작 지혁은 자신이 곧 사라질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 아이러니. 두 절친은 서로를 위로하려 하지만 둘 다 각자의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43회는 수많은 비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회차였습니다. 첫째, 고성희의 과거. 그녀가 어려서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다는 설정.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남편의 죽음으로 모든 게 무너졌고 그 후 박진석을 만나 신분 상승에 성공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정말 정당한 방법만을 사용했을까요? 혹시 첫 번째 남편의 죽음에도 그녀가 관여한 건 아닐까요? 둘째, 한우진의 존재. 고성희의 아들이자 은호의 친구. 미국 유학생. 간 이식을 받게 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는 복선. 이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혹시 그의 간 이식 공여자가 누구인지와 관련된 비밀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출생에 관한 비밀일까요? 셋째, 박진석과 우진익의 관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버렸다는 고성희의 말. 우진이 자투를 했다는 대사도 나오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박진석이 사업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고 그게 들통난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넷째, 이지혁의 병. 바이러스성 심근염의 흔적. 몇 달 전 감기 몸살로 알았던 게 사실은 심근염이었다는 진단. 하지만 정말 이게 자연스러운 질병일까요?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지혁을 병들게 만든 건 아닐까요? 극단적인 추측이지만 드라마에서 이런 설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이지혁은 43회 내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강한 리더, AP그룹 대표로서 도쿄 출장을 다녀오고 회사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모습. 밤새 미팅을 하고도 지치지 않는 듯한 태도. 다른 하나는 무너지는 인간. 죽음을 선고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남자. 그는 왜 지은호를 밀어냈을까요? 내가 다 줄게. 과거 지은호에게 했던 약속. 하지만 이제 그는 줄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줄 시간이 없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기 전까지, 혹은 받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는 지은호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차갑게 밀어낸 겁니다. 바빠. 회사에 집중해야 할 일이 생겼어. 이건 거짓말이지만 동시에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는 정말 바빠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 동안 모든 일을 정리해야 하니까. 회사 일, 가족 문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 하지만 지은호는 그걸 모릅니다. 3일 만에 내가 싫어졌단 말이야? 그녀는 혼란스러워하고 상처받습니다. 이지혁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지금 상처를 주더라도 나중에 더 큰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비겁함일까요? 43회는 수많은 복선들로 가득합니다.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돼요. 이지혁이 과거 누군가에게 했던 말. 이 대사는 43회에서 반복됩니다. 혹시 이건 지은호에게 하려는 마지막 당부는 아닐까요? 잘 죽을 수 있게 도와줘. 박성재에게 한 부탁.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지혁은 정말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쥐를 몰아도 도망갈 길은 열어주고 몰라고 했어. 마지막 대사.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누군가를 궁지에 몰아넣지 말라는 경고일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탈출구를 달라는 애원일까요? 고성희의 계획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첫 단계 끝났어. 다음 거 준비해. 그녀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박진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걸까요? 고성희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집에 왔을 때 그 낯짝 보이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고. 박진석의 위협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고성희를 파멸시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한우진은 간 이식을 받게 되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면 고성희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의 죽음.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그는 죽습니다. 하지만 설령 받는다 해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44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이지혁의 병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족들과 지은호에게.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관계가 요동칠 겁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자신을 밀어낸 이유를 알게 되고 그를 붙잡으려 할 겁니다. 나는 선배를 오랫동안 좋아하고 기다렸어요. 그녀의 고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거부할 겁니다. 너를 사랑하게 됐지만 이제 떠나가라는 건가? 그는 지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밀어낼 겁니다. 둘째, 고성희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박진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박성재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자신의 계모가 얼마나 무섭고 치밀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셋째, 한우진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고성희의 과거가 밝혀지고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우진의 간 이식 공여자가 고성희와 관련된 누군가는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넷째, 박영라와 이지환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겁니다. 보디가드 계약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고성희가 이 관계를 그냥 둘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섯째, 이상철과 이지혁의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만 이지혁의 병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하고 아버지의 재취업까지 도왔는데 정작 자신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여섯째, 이수빈과 박성재의 관계. 이건 완전히 끝난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반전이 있을까요? 성재가 이수빈을 향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고성희가 계속해서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한다면 이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43회를 다시 보면 모든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지혁의 병, 고성희의 계획, 박진석의 몰락, 한우진의 비밀, 이수빈과 성재의 관계. 겉보기에는 각각 독립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들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타이밍입니다. 이지혁이 병을 알게 된 타이밍. 도쿄 출장 직후 AP그룹 대표로서 첫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순간이었죠. 왜 하필 이 시점일까요? 이상철이 재취업에 성공한 타이밍. 이지혁이 도쿄에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고성희가 박진석을 집에서 쫓아낸 타이밍. 우진의 문제가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모든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말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체스판의 중심에는 고성희가 있습니다. 차질 없지? 확실하게 첫 단계 끝났어. 그녀는 계획자입니다. 그녀는 모든 걸 통제하고 있어요. 박진석의 몰락도, 성재와 이수빈의 이별도, 어쩌면 이지혁의 병까지도 그녀의 계획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극단적인 추측일까요? 하지만 드라마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3회는 사랑의 여러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지혁과 지은호의 사랑. 이건 희생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밀어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랑이죠. 나는 선배를 오랫동안 좋아하고 기다렸어요. 지은호의 고백은 순수합니다. 그녀는 일편단심입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니, 받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의 사랑. 이건 집착의 사랑입니다. 수빈이가 너무 보고 싶어. 전화하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성재는 이수빈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욕망일까요? 박영라와 이지환의 사랑. 이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친구, 전우라고 부르지만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죠.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영라의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준다는 걸 깨달았을 때
사랑은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고성이와 박진석의 관계. 이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나 퇴근하기 전까지 이 집에서 나가.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 게임입니다. 고성이에게 진석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43회에서 가장 따뜻했던 장면은 이지혁 가족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아무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어. 이상철의 재취업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김다정은 남편을 자랑스러워하고 조옥래는 아들을 축하하고 이지환과 이수빈은 아버지를 칭찬합니다. 오늘만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편안할 때가 있었던가 싶어. 김다정의 말은 절절합니다. 정년 퇴직 후 힘들었던 시간들,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이제야 평화를 찾은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이 평화는 얼마나 갈까요? 이지혁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자신의 죽음을. 그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 나 백수인데. 이수빈이 농담처럼 던진 말. 하지만 곧 면접을 본다며 웃습니다. 이번에 꼭 잘해야 된다. 집 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번에 너 나가. 이지환의 장난. 가족들은 웃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이 깨질 날이 곧 올 겁니다. 이지혁의 병이 알려지는 순간 이 가족은 다시 한번 큰 충격에 휩싸일 거예요. 특히 이상철. 아들과 화해하고 재취업까지 성공해서 기뻐하던 그가 정작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버지하고도 풀었는데. 이지혁이 했던 말. 그는 죽기 전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고성이는 43회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다. 그녀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고 그 후 박진석을 만나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안주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녀는 진짜 권력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당신답지 않게 질문을 까먹네. 오빠들 말이야. 이수빈의 오빠들에 대해 묻는 박진석에게 고성이는 무관심하게 대답합니다. 아유시없지 않았다니까. 기억도 잘 안 나요. 어디 구멍가게 같은 회사였는데. 하지만 나중에 그 오빠가 AP그룹 대표라는 걸 알게 되자 당황합니다. 잠시지만요. 그녀는 금방 평정심을 되찾고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아빠가 백수인 것보다 오빠들 무능한 게 더 치명적이잖아요. 고성이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능력과 권력입니다. 사랑도, 가족도, 그 모든 것은 2차적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박진석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버렸네. 고성이가 자신에게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하자 박진석은 주저없이 그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차질없지? 확실하게 첫 단계 끝났어. 그럼 다음 거 준비해. 그녀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박진석의 완전한 파멸? AP그룹 장악? 아니면 더 큰 음모? 제 차례가 오지 않는다면? 기다리다가 죽는 겁니다. 의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심장 이식 대기자는 많고 뇌사자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지혁은 죽음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회사를 집중해야 할 일이 생겼어. 그는 일에 몰두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기로요. AP그룹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가족들을 챙기고 모든 걸 정리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 포기해야 합니다. 빠빠. 지은호에게 보낸 차갑고 짧은 문자. 이건 그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밀어내는 거죠.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돼요. 과거 누군가에게 했던 이 말. 이지혁은 지은호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나 같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사랑합니다. 나는 선배를 오랫동안 좋아하고 기다렸어요.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는 걸까요? 이지혁이 죽어가는 걸 알았다면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혹시 이지혁의 이 결정이 나중에 더 큰 비극을 만들어낼 건 아닐까요? 진실을 숨기고 혼자 고통받다가 결국 모두가 후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43회를 보면서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첫째, 이지혁의 병이 정말 자연적인 질병일까요? 바이러스성 심근염, 몇 달 전 감기 몸살로 알았던 증상. 하지만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건 아닐까요? 극단적인 추측이지만 고성희의 계획을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만약 그녀가 AP그룹을 장악하려 한다면 이지혁을 제거해야 할 이유가 생기죠. 둘째, 한우진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간 이식과 관련된 비밀. 혹시 그의 공여자가 고성희와 관련된 누군가는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연사한 게 아니라면? 셋째, 박진석과 우주익의 관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버렸다는 고성희의 말. 우주익이 자투를 했다는 설정.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박진석이 우주익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켰고 그게 들통난 걸까요? 넷째, 이상철의 재취업. 너무 타이밍이 좋지 않나요? 이지혁이 도쿄에 있는 동안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설정. 혹시 이지혁이 뒤에서 도운 건 아닐까요? 자신이 죽기 전에 아버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다섯째, 박영라와 이지환의 관계. 보디가드 계약은 끝났지만 이 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이 관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드라마는 수많은 복선들을 깔아놓았습니다.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돼요. 이 대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이지혁의 유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 잘 죽을 수 있게 도와줘. 박성재에게 한 부탁.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은 정말로 친구에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쥐를 몰아도 도망갈 길은 열어주고 몰라고 했어. 마지막 대사.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혹시 이지혁 자신이 쥐처럼 궁지에 몰린 상황인 걸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탈출구를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걸까요? 차질 없지? 확실하게 첫 단계 끝났어. 고성희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첫 단계가 끝났다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박진석의 완전한 파멸? AP그룹 장악? 아니면 이지혁의 제거? 오늘만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편안할 때가 있었던가 싶어. 김다정의 이 말은 가장 슬픈 복선입니다.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이 가족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칠 테니까요. 43회, 이 회차는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비극의 시작이요. 이지혁은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 그 무게를 짊어지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는 거짓말을 하고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진실을 숨기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44회에서는 모든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지혁의 병, 고성희의 계획, 한우진의 비밀, 박진석의 파멸.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사랑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43회에서 우리가 본 평화로운 저녁 식사, 그 행복한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의 죽음이 정말 자연적인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 때문인지, 고성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한우진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지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아니, 새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더 진실되게, 더 절실하게. 화려한 날들 43회. 이건 죽음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사랑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회 리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